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서울의 입지 좋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선정이 되고 2, 3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을 찾아보면 원효로 사가 모아타운이 있어요. 이곳이 선정되기 전에는 투룸빌라의 매매가가 4억 정도였습니다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현재의 물건 시세는 8억대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지정이 돼서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가진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는 순서인데요. 이곳이 가진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장점으로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재개발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노후도와 같은 재개발 요건을 잘 충족을 하고 있는지와 재개발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쉽게 풀어보자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은 사업성도 좋으니까 용산 같은 지역을 말할 수 있겠고요.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곳이라면 역세권의 인근에 위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빌라는 향후에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올해의 아파트 상승률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보면 9월에 들어서면서 보시다시피 상승률은 다소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아파트 상승률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상급지인 반포 원베일리는 최근에 84제곱 6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가 원베일리입니다. 이렇게 높게 실거래가가 찍히게 된다면요. 원베일리 단지를 비롯해서 주변의 아파트들 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급지인 다른 지역들까지 상승합니다.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빌라는 향후에 이러한 아파트가 될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빌라의 재개발 사업성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덩달아서 재개발의 진행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하는 재개발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높은 수익금을 쥐어줄 수 있어요. 실제 지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광진구의 자양사동인데요. 신속통합기획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격은 투룸빌라의 시세가 기존의 4억대에서 지금은 8, 9억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성수동을 건너서 이곳이 좀 전에 보셨던 자양사동입니다. 이곳은 입지 자체도 물론 좋은 곳이지만요. 바로 옆 동네인 성수동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60평형이 110억에 거래가 됐고요.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빌라 시세는 최소 15억부터 나오는 만큼 이곳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만 잘 파악을 한다면 일반인 분들께서도 빌라 시장을 예측 가능한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집이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1년부터 28년까지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6년부터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비아파트에 해당하는 다세대 빌라의 입주 물량도 다를 바 없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사라진다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전세가 오르면 비아파트의 전세도 오르고요. 비아파트의 전세가 오르면 아파트의 전세도 오르는 연동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부는 공급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비아파트의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를 2025년까지 11만호 플러스 알파를 매입을 해서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바로 이 무제한에 있어요. 보통 무제한으로 뭘 해준다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의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를 예상을 해보자면요. 빌라의 전월세가 공공매입을 통해서 공급이 될 거지만 어쨌든 매매 물량은 더욱더 적어지므로 이로 인한 수요 대비 공급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인 즉 빌라 매매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부가 택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줄여준다든지 노후도와 동의율 조건을 낮춰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완화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110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완화 정책을 꼽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빌라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주택수 제외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취득세 등등의 배제안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자인데요. 서울의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원래는 취득세를 8% 내야 했습니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빌라를 매수를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8%가 아닌 1%만 지불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5채 혹은 10채 이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오직 1%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추가로 여러 완화 내용들이 더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와 같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 통과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하나둘씩 통과되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크게 작용하진 않겠지만요. 취득세가 12%로 중과되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께는 이것이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할 때 무주택 기준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기준으로 원래는 공시가 1억 6천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5억 원 이하까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공시가 5억이면 보통 매매가가 8, 9억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재개발의 빌라들은 전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재개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1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약할 때 불리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는 자녀분으로 빌라를 매수해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해서 2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빌라 시장에 더 큰 기회가 여러 번 더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인 주택수 배제라는 이 세제 혜택을 잘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빌라이면서 입지도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라든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매수를 하신다면 자양사동이나 원효로 사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투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저희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